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김유진 작가님이 찍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라는 책입니다. 먼저 프롤로그를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대화와 말들이 쌓여야 삶이 단단해진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야겠다. 하루는 퇴근길에 어머니와 통화를 하는데 그날따라 어머니의 서두가 길어도 너무 긴 거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녀라고는 할 수 없어도 이야기 상대로는 꽤 괜찮은 사이인데 어머니의 긴 이야기에 나는 그만 이렇게 대꾸해 버렸다. 엄마, 엄마, 요점만 좀 말해주면 안 될까? 나는 그 말을 해놓고 뜨끔해서 어머니는 딸의 볼멘 소리에 기가 막혀서 입을 다물었고 우리 둘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언제나 그렇듯 어머니의 넓은 아량으로 어색한 분위기는 넘겼지만 나는 내내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어쩌다 한번 통화를 하는 주제에 어머니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받아주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실망스러웠다. 박준 시인이 어느 인터뷰에서 한 말은 그런 나의 마음을 더 찔리게 만들었다. 논리도 없고 정말 그냥 하는 말들, 아무런 효용없는 말들이 사람의 관계와 정서를 돈독하게 만들어요. 그의 인터뷰 기사를 읽으면서 얼마 전에 만난 오선화 작가의 말도 생각이 났다. 그는 청소년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글을 쓰고 학교나 도서관에서 강의하는 작가 겸 청소년 활동가이다. 그의 주변에는 늘 청소년들이 북적인다. 한때는 위기에 처한 아이들의 연락을 받지 못할까봐 새벽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휴대전화는 늘 켜놓았다고. 그는 위탁시설이나 소년원을 찾아가 아이들을 만나기도 한다. 그런데 그런 시설에 다녀오면 아이들과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물어보는 어른들이 유독 많다고 한다. 애들과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별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수다 떠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난 얘기, 뭐 먹은 얘기, 어디 갔다 온 얘기. 들어보면 다 쓸데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애들한테는 그 쓸데없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건데. 두 작가의 말에 가슴이 찡해져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아무런 효용없는 말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 나는 남의 쓸데없는 말을 잘 들어주고 있을까? 애당초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그런 말을 들어줄 여유가 나에게 있기는 한 걸까? 어떤 기준을 넘지 못하는 말은 모두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되거나 말도 안 되는 말로 버려지기 십상이다. 혹시 말로 상처를 받는 이유가 이런 말들을 못하고 살아서 그런 건 아닐까? 두 작가의 말처럼 때로는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이 또 그런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의 존재가 삶의 큰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 말이다. 우리는 남들 앞에서 꼭 유용한 말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고 있다. 멋있고 그럴듯한 말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남들보다 앞서고 싶은 경쟁심과 조금 더 나를 내세우고 싶은 욕망에도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한마디로 쓸데없는 말과 유용한 말 사이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세상에는 겉과 속이 같은 말만 존재하지 않는다. 말끔하게 딱 떨어지는 말 이면에도 막말이 숨어 있고 시장할 줄 몰라 두서 없어도 진심이 담긴 말도 있다. 좋은 말도 막말도
언제나 우리 뒤에 있다는 뜻이다. 쓸데없는 말도 쓸데있는 말도 그러하다. 그 갖가지 말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IQ 244에 세계 천재 인명사전 4위에 오른 조상현 씨는 두뇌 훈련법을 이용해 뇌를 늘 단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본인만의 스트레스 역치값이 있는데 평소에 두뇌 훈련을 해야 건강한 스트레스가 의도적으로 주입되고 그에 따라 역치값도 올라간다는 것이다. 평소에 두뇌를 많이 쓰는 스트레스에 노출시켜야 그것을 견디는 힘이 커져서 그 이상의 것에도 적응할 수 있다는 말일 것이다. 말로 나를 지키는 방법도 이와 같지 않을까.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분명 내 말과 마음이 약해져 있다는 뜻이다. 그럴수록 좋은 말에 때로는 상처가 되는 말에도 기꺼이 나를 노출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한다. 이 책에는 대화를 나누는 여러 가지 방법, 특히 말로 나를 돌보면서 관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경험한 에피소드를 함께 담았다. 말은 좋은 것이다. 가끔은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말의 상처에만 무게를 두고 산다면 진짜 좋은 것을 놓치게 된다. 빨간 머리 앤의 주인공 앤 셜리는 태어나 한 번도 상상이란 걸 해본 적 없다는 마릴라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충고한다.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사신 거예요. 부디 여러분은 말로부터 아무것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네, 차례를 보겠습니다. 1장.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2장. 내 마음이 내 말을 따라가지 못할 때. 3장. 너는 왜 말을 기분 나쁘게 할까? 4장. 내 삶을 단단하게 하는 말들. 5장. 말로 나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는 대화법. 6장. 아무 말 대잔치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산다는 생각. 나는 어릴 때부터 말을 더듬었다. 어른이 되고 조금 나아졌지만 지금도 역시 더듬는다. 정식으로 검사를 하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서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몇몇 자료를 읽어본 바로는 유전일 확률이 높다. 친가에서 나와 아버지, 사촌 동생이 모두 비슷한 증세를 보이니 유전이 맞을 거다. 나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쯤 내가 말을 더듬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는데 부모님이 그것을 꾸짖거나 걱정한 적은 없었다. 알고 있었지만 불어 모른 척했거나 크면 나아지겠지 생각한 것 같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엄청난 콤플렉스였다. 우선 수업 시간에 일어서서 책을 읽는 것이 아주 고역이었다. 덜덜 떨며 떠듬떠듬 하는 것을 선생님과 친구들은 묵묵히 들어주었고 놀리는 애들도 없었다. 그러나 소리내어 책을 읽을 때마다 교실을 가득 채우는 그 정막이 두려웠다. 책을 읽는 동안 가슴이 재어오고 속에서 뜨거운 게 올라와 몸살에 걸린 것처럼 머리도 지끈거렸다. 그때부터였을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산다고 생각했다. 하교 후 집으로 돌아와 하지 못한 말을 수십 번 되뇌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말 잘하는 친구 앞에서 버벅대다가 KO패를 당할 때도, 발표하거나 책을 읽으며 더듬거린 날 하루 종일 우울했을 때도 그랬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콤플렉스를 껴안고 살았다.
대학교 1학년 때 입시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거기서 언니 한 명을 알게 되었다. 생애 첫 아르바이트에서 만난 첫 번째 사수라고 해야 하나. 나는 언니와 함께 시험지를 복사하거나 교재실에서 문제집을 나눠주는 일을 했다. 하루는 언니가 나에게 작정한 듯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도 너처럼 말을 더듬었어. 그런데 죽도록 노력해서 고쳤다. 봐봐. 지금은 정상이잖아. 너 그거 되게 심각한 거야. 꼭 고쳐야 해. 알았지? 언니는 말 더듬증이 사회생활에 얼마나 장애가 되는지, 자신이 어떤 계기로 그것을 고쳤는지 그 과정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쏟아내기 시작했다. 한 번도 고칠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나를 무척 답답해 하면서 하지만 나는 언니의 당부를 듣지 않았다. 전수해진 노하우도 따라 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적잖이 스트레스를 받았고 동변상련인 사람이 주목조금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내 방식에 익숙해졌던 것 같다. 고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같이 사는 길을 택했다. 말을 해야 할 때는 일부러 피하지 않았다. 다른 일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이유로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를 한 것도, 사회 초년생 때 발표할 일이 생기면 약을 먹고 한 것도 나름의 대처 방식이었다. 나는 여전히 말을 더듬었고 갑자기 말을 멈췄다가 간신히 이어가는 일이 잦았다. 가슴이 재어오고 식은땀도 흘렸다. 말 더듬는 버릇이 사라졌다라는 언니의 해피엔딩은 내 인생에 찾아오지 않았다. 해피엔딩 대신에 나는 나와 이상한 타협을 했다. 했어야 하는 말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 말도 있어. 말을 더듬어서 하고 싶은 말은 다 못했지만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말도 막을 수 있었지. 급하고 불같은 성격인데 거기다 말까지 안 더듬었으면 어쩔 뻔했어. 여우의 신포도 같은 생각인 줄은 알았지만 나는 그렇게 나의 말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다. 더듬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면 사람들과 말로 상처를 더 많이 주고받았을지도 모른다고. 하지 못한 말과 하지 말았어야 하는 말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것 때문에 당신의 마음에 오래된 상처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그럴 때는 어느 말 더듬이처럼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해주면 어떨까?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아서 마음을 다치지 않았다고. 그때 그 말을 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내 말이 없으면 남의 기준으로 살게 된다. 내가 하는 말은 곧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이기도 한 말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게 비극의 시작이다. 타인의 말을 판단하는 냉철함의 100분의 1만 발휘해 내 말을 판단할 수 있다면 말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말로 실수하고 상처를 받는 것은 아주 인간적이며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단순히 말과 말의 만남이라면 그런 상처가 생길까? 말이 그저 기호일 뿐이라면 말로 마음을 다치는 일은 애초부터 없을 것이다. 대화는 단순히 말과 말이 오가는 행위가 아니다. 말로 표현될 뿐 속은 전혀 다르다. 말과 말은 입장과 다른 입장이, 지식과 다른 지식이, 지혜와 다른 지혜가 만나는 일이다. 무의식이 무의식을, 역사가 역사를, 환경이 환경을 대하는 일이다. 그리고 경험과 경험이 만나는 행위이다. 30년 전에 가수로 잠깐 활동하다가 언행이 한국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자갱신을 거부당해 거의
퇴출되다시피 한 재미교포 출신 가수 양준일 씨의 삶이 최근 이슈로 떠올랐다. 그의 노래와 춤, 무대 매너, 스타일 등을 보면 1990년대 초라고 보기에 시대를 앞서가도 너무 앞서가 있다. 그는 한 방송에서 30년 만에 자신의 노래를 부르고 난 뒤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계획을 안 세워요. 그냥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굳이 계획이랄 게 있다면 겸손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특별한가?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흔한 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 말에 감동하고 눈물까지 글썽이는 것일까? 그의 경험들이 그의 말 뒤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퇴출된 후에도 가수로서의 삶에 수차례 도전했으나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했던 일. 가수라는 꿈을 뒤로 한 채 영어 강사나 식당 서빙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던 일. 그러면서도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빠로서 자리를 지켰던 모습이 그의 말을 값지게 해주었던 것이다. 비슷한 말을 해도 다르게 들리는 것은 말한 사람의 경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 경험을 통해 그 사람이 생각하고 고민한 것들, 그 나름의 깨달음과 통찰이 감동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내가 어떤 말을 하며 살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내가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된다. 내 말은 그 말들의 결과이니까. 상처받았음을 알아차리게 하는 방법. 어릴 때부터 운동을 잘 했다. 초등학생 때는 육상부였고 고등학생 때까지 반을 대표해 이어 달리기에 나갔으며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마라톤이나 검도를 즐겼다. 그렇게 운동을 배우면서 선생님이나 관장들에게 꼭 듣는 말이 있었다. 넌 순발력이 좋아. 순발력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 근육이 순간적으로 빨리 수축하면서 나는 힘. 둘, 순간적으로 판단하여 말하거나 행동하는 능력. 전문가들이 그리 말했으니 이 몸은 순발력이 좋은 게 확실하다. 문제는 그 순발력이 근육에만 쏠린 거다. 말에서 발휘되어야 할 순발력이 돌발 상황에서는 나올 생각을 안 하니 말이다. 최근 내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살쪘다이다. 2년간 꾸준히 10kg 정도 쪘으니 다들 놀라고 걱정도 됐을 것이다. 이 말, 저 말 듣던 중에 딱 2번 만난 친척 남자가 폭탄을 던졌다. 아니, 살이 왜 이렇게 많이 쪘어요? 내 감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바로 뒤이어 여기서 화내면 안 된다는 검열 기능도 작동했다. 검도 대회에서 순발력 있게 검을 휘두르던 검객은 어디 가고 수줍게 웃고만 있는 내가 있었다. 눈치 빠른 사람이었으면 거기서 멈췄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말이 진짜임을 확인받고 싶었는지 또 입을 열었다. 그전에는 말랐었잖아. 나는 평생 말라본 적이 없는 여자다. 그와는 그전이라고 말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다. 그나마 함께 있던 사람들이 눈치를 주어 안심하던 찰나 몇몇이 입을 모아 말했다. 아니, 예전에도 그렇게 마르지 않았어. 또 웃고 말았다. 배시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한 번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려는데 누군가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기가 뚱뚱하니까 앞에 타.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